우리는 통합 이후에 단일 후보를 뽑는 절차로 가야 하지 무슨 자강론을 앞세우고 정시에 버스가 출발한다 이렇게 하면 커다란 분열의 단초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경선 공정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선 얼마나 치열하고 다툼이 많습니까? 특정 후보와는 아주 안 좋은 악영이 겹쳐 있는 사람은 맡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준석 후보가 가져온 새로운 바람, 우리 당에 꼭 필요하고 우리 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난받고 비판받더라도 우리 당이 가진 조직, 시스템,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깨뜨려지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커다란 자중질환을 놓을 수 있다. 청년 변화 하나만 가지고 당을 맡기고 대선이라는 큰 전쟁의 당관을 맡길 수 있는지 곰곰이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부산, 울산, 경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 주호영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곳 부울경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곳, 또 우리나라의 번영을 이룬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울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도지사 3명이 모두 사고를 쳤습니다. 울산시장 성추행, 부산시장 성추행, 울산시장 선거 부정 공작, 경남지사 드루킹 여론 조작, 부울경 주민들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역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더 침체되었고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대학만 졸업하면 모두 서울로 떠나고 있습니다. 나라는 또 어떠합니까? 내로남불의 대표 조국이 다시 나타나서 국민들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또 추경 30조 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부동산 실패, 백신 확보 실패 이것들을 30조 퍼주고 내년 대선 치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곧 나라 빚이 1000조가 넘습니다. 이거 누가 갚아야 됩니까? 우리 자식들 다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또 부울경의 경제를 살리고 또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년 정권 교체하고 지방선거 승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박형준 시장의 부산시장 승리에서 그 희망을 찾았습니다. 정권 교체는 국민들의 절대 명령입니다. 또 우리의 지상과제입니다.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3가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야권 통합으로 단일 후보 만들어내야 됩니다. 누구는 후보 단일하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강을 하고 밖에 있는 후보를 차례차례 뽑자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모델 워낙 단순했습니다. 또 단일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 선거 보십시오. 여러 명이 되고 시작되면 하나로 뭉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통합 이후에 단일 후보를 뽑는 절차로 가야 하지 무슨 자강론을 앞세우고 정시에 버스가 출발한다 이렇게 하면 커다란 분열의 단초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경선 공정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선 얼마나 치열하고 다툼이 많습니까? 그런데 특정 후보와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다든지 또 특정 후보와는 아주 안 좋은 악영이 겹쳐 있는 사람은 맡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심판할 때도 재척 기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맡아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은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관계되는 사람이 공정하다고 믿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특별한 관계에 있는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는 분란이 끊임없습니다. 다음 우리 외연 확장해야 됩니다.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보셨지 않습니까? 외연 확장 없이 강성투쟁 이미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중도로, 지역으로, 세대로 우리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강성투쟁 일본도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미 그런 걸로 실패한 후보 당대표 되면 우리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절대절명의 과제, 당혁신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이 3가지 조건에 대입해보면 당대표는 주호영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준석 후보가 가져온 새로운 바람, 우리 당에 꼭 필요하고 우리 당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후보의 역할이나 공은 정말로 상찬받아야 마땅하죠. 바람도
미세먼지를 없앨 정도 유익한 바람이 돼야지 창문을 깨뜨리고 간판을 떨어뜨리는 폭풍은 후유증과 피해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수용할 것은 수용하지만은 과유불급이다. 넘치면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비난받고 비판받더라도 우리 당이 가진 조직, 시스템,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깨뜨려지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커다란 자중질환을 불러올 수 있다. 청년 변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당을 맡기고 대선이라는 큰 전쟁의 사령관을 맡길 수 있는지 여러분 곰곰이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후보 뽑는 기준 저는 세 가지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야권을 원만하게 통합하고 단일 후보를 제대로 뽑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둘째, 경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중립성 시비가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누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성과로서 입증이 돼야 됩니다.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저는 지난 1년간 4.7 재보궐선거로 대표되는 약자와의 동행, 또 호남 동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당 지지율 무려 13 내지 15%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대선은 연습할 수도 없고 또 실험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큰 전쟁을 실험에 맡기든지 또 연습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한치의 실수도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놓고 누가 당대표가 됐을 때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당을 통합해서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고 대선 승리를 할 수 있을지 그 기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이번 뽑히는 당대표가 내년 대선 승리의 선봉장입니다. 당대표 잘못 뽑아서 후회하고 땅을 쳐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하고 외연 확장하고 공정하게 선거 관리해서 대선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저는 감히 저 주호영밖에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 책임지고 대선 승리 이끌겠습니다. 대선 승리로서 여러분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대한민국 바로 세우고 부울경 경제 바로 세우고 부울경 자존심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